안녕하십니까. 김박사 중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이 7번째죠. 발음 특강 7번째. 오늘은 아화, 중국어로 얼화라 그러죠. 얼화. 발음 어떻게 됩니까? 얼화라고 하죠. 얼화, 화, 얼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얼화에 대해서 오늘은 학습을 이번 시간에는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화라는 거 예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이 얼화가 과거에는 중시 안 했었습니다. 즉 저 대학교 1학년 때인가요? 그때는 중시 안 했었어요. 80년대 후반하고 90년대 초반인데 중시 안 해요. 우리나라 그 중국어 학회에서도 그 중시를 그다지 안 했었어요. 얼화에 대해서는. 왜냐면 당시에 수교도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중국과 수교도 되기 전이라 중국 그 본토에 대해 발음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극소수뿐이었죠. 몇몇 사람들 뿐이었어요. 사실상 거기 가본 사람들은 거의 수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기도 힘들고 그랬었죠. 근데 저는 이제 좀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SS해서 어떻게 해서 막 뚫고 북경에 들어가서 입성을 했어요. 해서 거기서 중국어를 좀 배웠습니다. 유학을 좀 했는데 그때 제가 많이 느꼈던 거예요. 그 국내에서 학원 이런 것도 제가 꾸준히 배웠었거든요. 학원도 다니고 뭐 중국 학원 다니고 했는데 중국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다 어떤 분입니까? 대만에서 공부했거나 대만 분이거나 대만에서 공부했거나 하는 유학을 했거나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 경성하고 얼화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 발음 자체도.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실제로 이 본토 중국 본토 북경에 딱 제 몸이 딱 도착을 해서 중국 사람하고 그때 뭐 거의 중국어 수준이 그 뭐 바닥을 칠 때였는데 거의 못했죠. 뭐 중문과 출신이긴 하지만 거의 못했어요. 거의 못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다르구나. 이게 정말 내가 학원이나 이런 데서 배웠던 거랑 너무 차이가 나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얼화입니다. 말을 전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겠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어요. 얘네들이 뭔가 그래서 신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차츰 그래서 배워가면서 이 음운 현상이 얘네들 발음 현상 중에 얼화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 왜? 이걸 안 하면 알아듣질 못해요. 우리가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대만하고만 수교가 맺었었죠. 후에 대만하고 그 수교를 끊고 그 다음에 중국 본토하고 지금 현재 중화인민공화국하고 수교를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만하고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은 그게 맞아요. 정책적으로. 이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 크고 시장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죠. 중국. 이 인구가 10집 5억이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인구도 많기 때문에 이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죠. 우리나라도 살아남으려면 중국하고 무역을 해야 돼요. 어느 나라든 중국하고 무역을 해야 됩니다.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해야 되죠. 그다음에 수교를 중국에 맺었죠. 맺고 나서 그러니까 중국어가 하려면 중국 사람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대만에서만 공부하면 문제가 뭡니까? 이 본토의 발음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물론 오래되면 알아듣죠. 하지만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마도 이거에 대해서 아마 논문을 발표했나 아마도 문정을 한번 쓴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이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중시합니다. 중국 그 교재나 중국에서 발행하는 외국인을 상대한 교재나 이런 것도 보면은
이 얼화를 반드시 항목에 넣어서 학습하도록 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이게 어떠한 문법적인 현상 이것뿐만이 아니고 발음 형태, 특히 우리가 중요한 발음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발음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물론 발음이라는 것은 그 시간에 따라 차츰차츰 변하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이 발음하는 형태를 기준으로 저희가 학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얼화는 그렇다 하고 제가 대체적 배경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상당히 중시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발음하는 것도 실제는 지금은 아주 중국 본토로 유학하고 온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아마 특히 북방, 남방 지역이 아닌 북방 지역에서 북경을 중심으로 한 이 북방 지역, 북방 방언을 쓰는 이곳에서 유학을 한 학생들이면 아마 다 느꼈을 거고, 또 이것을 학습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대화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이런 거 쓰는데 따라하기 마련이죠. 우리는 모방을 해야 되니까, 중국 사람 말하는 거 모방해야 되니까 모방하다 보면 이것도 자연적 쓰게 됩니다. 하지만은 단순히 어떤 부분에 유추해 가지고 이게 이런 거구나 유추해서 얼화라는 것 그냥 얼얼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사실상은 이것도 나름 규칙이 있습니다. 발음 규칙도 있고, 또 문법적인 파트에 있어서도 그 규칙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정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일부분은 제가 당시에 제가 석사 논문을 이 얼화에 대해서 썼어요. 얼화에 대해서 제 석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당시에 이 석사 논문을 쓰면서 북경 대학에 있는 언어학자들, 음성학자들과 얘기하면서 들은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정확하다 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그 음성 기기에 넣고 분석을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꼭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일부는 지금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약간 변했을 수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봅니다. 아화, 즉 얼화라고 하죠. 자, 즉 얼화는 뭐냐? 자, 우리 정의를 한번 읽자면, 앞의 음절, 그러니까 주요 원음이라 그래요. 주요 원음, 아에 이오 이런 것들을 가리키죠. 거기에 권설작용을 첨가하는 현상이다. 우리가 한어병원 방안을 제가 설명을 할 때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죠. 뭘 언급을 했냐면은 그 얼이라는 게 두 가지 형태다. 두 가지 형태다. 하나는 뭡니까? 단독 개체로서의 하나는 하나의 자체 성조도 있고 뜻도 있는 얼이고, 두 번째는 권설작용이다. 이거는 권설작용은 뜻 없죠. 그냥 뭡니까? 부차적인 작용이죠. 기생 형태? 이게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겁니다. 이건 단독적인 개체입니다. 단독 개체죠. 하나의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있었죠? 얼통, 아동이 있었죠. 얼통인가요? 한자가 대충 그런지 모르겠는데 발음은 이렇게 되죠. 얼통. 제가 좁은 데서 써서 얼통. 그래서 이건 단독 개체이기 때문에 제성주, 제2성으로 발음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 권설작용은 자체 성조가 없죠. 그냥 동작, 이 굴리는 동작 하나면 이걸로 앞글자가 있으면 거기에 부가시켜주는 작용을 하죠. 자,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근데 그게 무조건 하느냐? 아니죠. 이게 8종류가 있습니다. 종류 8개 있다고 돼 있죠. 자, 봅니다. 어떤 건 제가 뭐 성조는 그냥 일성으로 일괄적으로 할게요. 발음이 주요 원음 아에 건설작용을 하는 겁니다. R 그 다음에 오 발음이죠. 오 발음이에요. 이것은 뭐 우오 이 발음이 아니라 오 발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어죠. 자, 이건 에 발음이라 그랬죠. 자, 이건 우 발음이죠. 그 다음에 이거 나머지 세 개들은 뭡니까? 비음이 들어간 것들이에요. 비음. 콧소리 들어간 거죠. 그래서 발음 어떻게 합니까? R, O 이 세 가지 포함해서 모두 8가지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나름대로 어떤 것들이 이런 발음을 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현재는 어떠한 추세로 바뀌는지, 그것도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그 당시 학자들의 얘기를 제가 섞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은 아주 전공자들이에요. 음성학 전공 하시는 분. 저랑 차원이 다르죠. 저는 음성을 전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릅니다. 저는 문법 전공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문법을 막 빠삭하게 안 해요. 그것도 아니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금 8가지 지금 아화운모라 그럽니다. 얼화운모, 얼화윤모라고 발음을 하죠. 그래서 아화운모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느 때 그렇게 변하느냐, 어느 때 변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고 발음도 한번 연습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음절의 끝이 그 다음에 오, 이거 하는 오 이 발음이죠. 오 이 발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우 이 발음입니다. 이렇게 음절의 끝이 올 때 우어 발음이죠. 올 때 그 맨 끝 모음에 권설 작용을 한다.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사실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기할 땐 요대로 표기합니다. 요대로 표기를 하죠.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이 국제 음성 기호 표시는 항상 이게 소가로인가요? 요 가로 표시하죠. 소가로라 그랬죠. 우리 수학에서 소가로라고 하죠. 이 소가로 국제 음성 표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혹은 여기처럼 이 R 거꾸로 놓은 거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건설 작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건설 작용. 그러니까 혀만 치켜 올리는 동작이에요. 혀만 움직이는 작용이죠. 혀만 치켜 올리는 작용이죠. 작용. 이거 어떤 하나의 단독적인 의미 아닙니다. 작용. 예를 들자면, 자, 아까 제가 발음을 했는데 발음한 요령을 A라는 주요 원음 있죠. 여기에 R 이 건설작용 포함하면 어떻게 발음해야 되느냐? 이 아는 우리가 발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발음하지 제일 편하게 발음합니다. 그 상태에서 혀가 지금 평평하죠. 평평한 상태죠. 그 상태에서 혀끝만 살짝 치켜 올립니다. 발음하지 않고. 네,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혀끝만 살짝 치켜 올린 상태에서 발음을 합니다. 네, 그렇게 발음하는 게 이 권설 얼화의 이 얼화 운모 R을 발음하는 요령입니다. 다른 것들도 같은 요령으로 발음하면 됩니다. 자, 그렇고 자 봅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볼까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콩나물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죠. 콩나물. 중국에서도 아주 제가 유학할 때 아주 좋아했던
그런 채소죠. 콩나물. 자, 발음 어떻게 합니까? 황도 야, 이 얼화 빼고 황도 야 이렇게 발음하는데 끝에 보통 일반적으로 얼화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발음합니까? 황도 야, 발음합니다. 야. 그래서 얼화는 제가 방금 발음하는 요령을 알려드렸듯이 주요 원음에다가 혀를 약간 치켜 올리는, 혀를 약간 구부리고 있는 거죠. 약간 치켜 올린 동작에서 발음을, 주요 원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해서 혀를 약간 치켜 올린 상태에서 발음을 를 하는 거죠.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야 이렇게 된 건 이성으로 발음해서 야 이렇게 되죠. 근데 혀가 막 계속 움직이면 계속 발음하면서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해서 야 하고 혀를 막 구부리고 계속 움직이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혀는 딱 지켜오는 동작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즉 혀가 평평한 상태면은 지금 건설 동작은 혀만 약간 치켜올리는 요게 건설 동작이에요. 혀가 계속 말리면서 막 움직이고 이런 동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음하죠. 해서 혀만 약간 치켜올리죠. 발음하지 않고 치켜올린 상태에서 그다음 발음을 발음하는 거죠.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얼화 운모를 발음하는 요령입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발음하면 됩니다. 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가장 많이 나오는 발음이죠. 이게 발음이죠. 어도 마찬가지. 이 혀에서 혀만 약간 시켜. 그다음 발음은 발음. 이게 바로 얼화입니다. 얼화로 발음하는 요령.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다음 어휘를 보겠습니다. 산 비탈이라는 뜻이죠. 산포 이게 발음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산포 그래서 발음이 동시에 해서 끝나는 게 뭡니까? 어음이죠. 그래서 산포 어에 건설 작용을 해서 발음을 해야지 그 중국 사람 발음하는 것과 유사하게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음을 그냥 이걸 발음으로 해도 사실상은 무방하네요. 왜냐면 유사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네가 발음이 뭐 정확히 틀렸느니 어쩌느니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두드러진 것만 주의하면은 뭐 유사하게 발음하면 됩니다. 사실상은. 하지만 이런 거 발음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 알아두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발음을 한번 해봅니다. 샨폴 이렇게 발음하죠. 요거 발음 한번 해보죠. 요거 안 해봤죠? 발음해보죠. 황도야. 자, 다 같이 황도야. 좀 빨리 황도야. 자, 어떻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가운데 게 거의 경성처럼 됩니다. 황도야. 빨리 대화하게 되면 좀 빨라지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되죠. 제가 경성 설명드렸죠. 단편적으로 이런 중간 음들은 경성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발음해보죠. 산비탈이라는 뜻이랬죠. 샨폴. 자, 이렇게 발음하죠. 자, 그 다음에 틀리지 않았다, 맞다 이런 뜻이죠. 틀리지 않았다, 맞아, 틀리지 않았어. 그런 뜻이죠. 이건 초라는 발음이죠. 메이초. 다 같이 메이초. 이게 발음이 우어에 가깝다 그러죠. 우어에 가깝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에 건설 작용을 하는 거죠. 추어 이렇게 되죠. 추어. 자, 다 같이 메이추어.
没错. 자,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다음 건 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발음을 해봅니다. 이게 뭐 층계 이런 뜻이에요. 층계. 다이지에 얼화하지 않고 발음하면 다이지에 다이지에 이 발음이죠. 에 발음이죠. 그래서 우리 변음목주 보면 에에 얼화를 해야 되죠. 그럼 다이지에라고 발음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이지얼로 발음하죠. 다이지얼 이렇게 발음을 해요. 일반적으로 젊은 층이 그래요. 근데 제가 뭐 그 북경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나이 드신 분들, 할아버지 이런 분들의 발음을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언어학자들의 얘기를 그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뭐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북경 사람들의 발음을 기준하는 거죠. 가장 정확하니까. 북경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경 사람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로 나누는 사람 구분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 단계로 둘로 나눕니다. 어떠면 즉 옛 북경 사람, 그다음에 현대 북경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옛 북경 라오 베이징런이라고 하는데 라오 베이징런 그래서 옛 북경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 그분들은 옛날의 북경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한 발음들이. 하지만 현대 젊은 층들, 후세대들, 신세대의 북경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많이 그 바깥 외부의 음들을 배웁니다. 배우기도 하고 또 변해가면서 편한 쪽, 발음하기 쉬운 쪽으로 변화도 하죠. 그러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지금 그 언어학자들이 얘기를 들으면은 그 발음 형태가 다르다 그래요. 신세대하고 지금 제가 쉽게 9세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9세대 북경 사람하고 신세대 북경 사람 발음이 형태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걸 기준으로 삼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든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권장하기로 신세대 쪽으로 하죠. 신세대 쪽으로 발음하는 게 좀 더 미래를 위해서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걸 예를 들자면 9세대 발음은 어떻습니까? 다이지엘이라고 합니다. 에에다가 얼화를 다이지엘이라고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신세대는 그러니까 다이지얼로 발음하죠. 다이지얼. 왜? 이 얼화의 얼화 운모가 8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 8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발음하기 쉬운 게 뭡니까? 아에 얼화하는 거. 자, 한번 거슬러 보죠. 보면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자, 여기서 8가지 중에서 지금 가장 편한 거 말씀해요. 발음하기 편한 거. 발음 편하죠. 발음이 편하면 얼화하는 것도 편합니다. 이거 편하죠. 그 다음에 어는 우리 모음들 국제 음성교에서 국제적으로 기준하고 있는 모음들을 통틀어서 가장 편한 음이 이 발음입니다. 가장 혀가 중간에 위치하면서 가장 센터에서 발음하는 형태죠. 가장 편해요. 이 발음 가장 편해요. 그래서 이 발음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변화하는 추세. 그래서 요 두 개의 발음으로 변화를 하는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9세대, 북경 사람 9세대는 다이지엘이라고 발음을 하지만은 신세대는 어떻게 하면 얼이라고 발음한다는 거죠. 왜? 편한 쪽으로 발음을 자꾸 변화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발음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발음해도 무난하다. 근데 저는 권하기로는 신세대 쪽으로 얼로 발음하는 쪽으로 발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습을 그렇게 한다. 자, 어떻게 발음합니까? 타이지얼. 자, 다 같이 발음해 봅니다. 타이지얼, 타이지얼, 타이지얼. 이렇게 발음한다. 얼 발음이 제일 편하죠. 얼화 아닙니까? 얼 제일 편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지금 승용차, 소형차, 승용차를 가리키죠. 자, 발음이 샤오, 철. 얼화 안 했을 때는 처죠. 처. 예. 자, 그렇지만 얼화하거나 철 이렇게 발음합니다. 다 같이 샤오, 철, 샤오, 철, 샤오, 철. 자, 그렇게 발음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소도 작은 칼을 가리킵니다. 작은 칼. 자, 발음해 봅니다. 샤오따오. 이건 이 아우 발음이 어떻게 했나? 아우에 가깝다 그랬죠. 그래서 우 이 발음을 합니다. 우 이 발음으로 따오 따오 이렇게 발음하죠. 자, 다 같이 샤오따오 샤오따오 우에 가깝습니다. 우에 다 같이 샤오따오 샤오따오. 자, 그렇게 발음을 한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운미가 IN인 운모는 운미가 탈락하고 운복의 건설작용을 첨가한다. 자, 이 말을 보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이게 뭐냐, 운목은 뭐고 운미는 뭐고 운복은 도대체 뭐냐라고 다들 의심을 할 거예요.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데 운미가 뭐 이렇게 붙여놨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우리 한어 병음을 한 단어를 했을 때 만약 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바로 뭐 일성으로 표현하고 dry라는 그런 발음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있습니다. dry 발음이 있죠. 자, 여기서 표현하자면은 제가 다른 색깔로 표현할게요. 빨간색. 자, 요건 뭡니까? 요건 성모예요. 중국어는 어떻게 결합되어 있다? 단어의 음은 성모와 운모로 나눠져 있다. 자, 요거는 운모죠. 운모. 운모는 전체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모와 운모 두 개로 돼 있죠. 자, 다시 색깔을 바꿔서 요거를 바꿔볼까요? 바꿔서. 자, 그 중에서 요 운모만 봅시다. 앞에 있는 거 요거는 머리에 있죠. 그래서 운두라 그래요. 이거 색깔이 좀 잘 안 보이네요. 요걸로 바꿀게요. 요걸로. 뭐라고 합니까? 이거 약간 지우고. 자. 아이고. 색깔도 지워버렸네. 죄송합니다. 지금 조작이 시원치가 않아갖고 요걸로 바꿨죠. 여기. 자, 요건 뭡니까? 요게 지금 세 가지 있죠. 하나, 둘, 세 개. 그대로입니다. 이게 머리죠. 그래서 머리두자 써서 운두라 그래요. 요 가운데는 뭡니까? 배죠. 배. 가운데죠. 배. 그래서 운복이라 그래요. 요건 뭡니까? 꼬리죠. 그래서 운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눠진다. 이 한어 병음을 분리하자면 크게
크게는 성모와 운모로 나누는데, 운모는 이렇게 운두, 머리에 있는 거, 운두, 머리두, 운두, 그 다음 배 쪽에 있다, 운복, 그 다음에 꼬리, 운미, 이렇게 나눈다. 근데 이게 없는 것들이 있어요. 없는 것들이 있죠. 쉽게 얘기해서, 어떤 것들이 있어. 이게 다, 이런 것,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 요건 성모죠. 요 성모. 요 두 개죠. 어른 빼고, 요 두 개죠, 요 두 개. 두 개 중에서 요거. 그럼 이거 운두냐? 아니죠. 운복입니다, 운복. 그 다음에 요거는 운미. 운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요건. 없을 수도 있지만은, 운복은 반드시 존재해야 돼, 운복.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 단음절에 있는 거, 단음절 말하자면 쉽게 해서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뭐 있죠? 저 산비탈 때 포 이게 있었죠. 포를 했죠. 포 했죠. 이거 하나 줍니까? 성모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 이럴 때는 이게 운복이에요. 그래서 운모에 있어서 중국어 운모에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건 운복이다. 운복은 반드시 있어요. 그 다음에 운복 뒤에 나오는 거는 운미. 앞에 나오면 세 개가 다 있을 경우는 운두, 운복, 운미. 이 두 개가 나왔을 때는 운복, 운미. 하나 있을 때는 운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운복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운복은. 그에 따라서 두 개가 있으면 운복과 운미예요. 쉽게 얘기해서. 세 개 있으면 운두, 운복, 운미. 두 개가 있으면 운복, 운미. 하나 있으면 운복.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건 알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면은 자, 그 뭡니까? 운모. 운미가 탈락하고 이게 맨 끝에 나왔대도 운미니까 맨 끝에 나온 거죠. 맨 끝에 이나 n 요게 나오면 요게 탈락하고 권설작용을 한다. 운복. 요게 탈락하면 운복은 반드시 있죠. 방금 설명했듯이 그 운복에 권설작용을 한다. 그 혀를 치켜 올리는 그 동작을 한다. 그 뜻입니다. 자, 이제는 이해되셨죠? 자, 한번 봅니다. 다음에 요거는 제가 지우겠습니다. 한번 봅니다. 그래서 자, 아이란 뜻이죠. 샤오, 할. 자, 여기서 또 여러분들 성조를 읽는 팁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삼성이죠. 그 다음에 이성이에요. 삼성, 이성일 경우에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자, 이성이죠. 이성일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발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요 삼성은 뭐라 그랬죠? 반삼성으로 한다 그랬죠? 반삼성으로 이렇게. 그럼 이성은 올라가죠. 이렇게.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수학 고등학교 때 보면 2차 방정식 포물선이 있죠. 포물선. 2차 방정식입니까? 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 그와 같이 한다. 즉 어떻게 합니까? 小孩 이렇게 같이 연결하면서 小孩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小孩 자, 이렇게 발음해 준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小孩 이렇게 발음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이게 하이란 뜻이죠. 이성입니다. 하이. 권설작용 빼고 얼화 빼고 그럼 하이죠. 하이서 맨 끝에 영문자로 아이죠. 아이 경우 아이가 탈락하고 이 뭡니까? 운복이라 그랬죠. 운복에 권설작용을 한다. 그러면 그래서 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발음해 봅니다. 小孩 다 같이 小孩 小孩 자,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건
뚜껑이란 뜻이에요. 까이. 얼화를 안 하시는 까이. 사성이죠. 까이. 뚜껑이란 뜻이죠. 그렇지만 이는 맨 끝에 이가 왔을 땐 이가 탈락하고 운복의 주요 원음에 권설작용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깔. 다 같이 깔. 다 같이 깔. 깔. 자, 그래서 마개, 뭐 병마개 할 때 마개를 가리킵니다. 뚜껑, 마개 이런 걸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장 한번 볼게요. 번이죠. 얼화 빼고 번 뒤에 N 음이 왔습니다. 맨 끝에 N 음이 탈락하면서 번에 여기에 권설작용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벌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발음해 봅니다. 小벌. 다 같이 삼성과 이성일 때는 어떻게 한다? 2차 방정식 품문서처럼 한다. 연결해 주는 듯한 그런 성조를 연결하면서 한다. 그랬죠. 어떻게? 小벌. 다 같이 小벌. 이렇게 발음을 하자. 위에 똑같죠. 성조. 삼성, 이성이니까 小孩, 小벌. 자, 요 같은 요령으로 한다. 발음을 이렇게 성조 삼성과 이성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해 주면서 발음을 한다. 이건 작은 뭡니까? 벌 이렇게 작은 접시 같은 걸 접시라기보다 뭡니까? 이게 약간 그릇, 약간 좀 움푹 들어가는 그릇 같은 거죠. 앞접시 같은 뭐 비슷한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그릇을 가리킵니다. 또 이렇게 널찍한 우리 그 접시 같은 거 우리 있죠. 널찍한 거, 평평한 거 이런 것도 반즈라는 그런 다른 어휘가 있어요. 벌은 약간 움푹 들어간 거. 말하자면 우리 큰 걸로 이건 작은 거니까 제가 앞에 소자가 붙어 있는 거 작은 앞접시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고 또 큰 건 뭡니까? 벌 하게 되면 큰 거 우리 세수대야 같은 거 그런 용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꽃바구니죠. 란. 자, 이거 꽃화자고 그거 빼서 얼화 빼고 발음을 하면 란 이성이죠. 란 바구니 이런 뜻이죠. 바구니. 그래서 농구는 뭡니까? 란치오 그러죠. 란치오. 란 바구니. 그 다음에 공구자 써갖고 란치오라고 발음합니다. 어떻게 하죠? 란 초. 란 바구니란 뜻이죠. 큐입니다. 초. 이선 요것도 공구자는 이 공구자 공 뜻을 나타내는 거의 이건 다 얼화. 뭐 의무적으로 얼화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얼화합니다. 거의. 그래서 란 이건 어떻게 발음한다 하지? 이유는 요 발음한다. 초 이렇게 발음한다 그랬죠. 란초 란초 이렇게 발음하죠. 란초. 그러니까 농구죠. 농구. 자, 이것도 란 바구니 이런 뜻이죠. 꽃 바구니죠. 자, 읽어봅니다. 화, 랄. 끝에 운미가 n이 왔으니까 n 탈락하고 운복의 권설작용. 자, 어떻게 합니까? 랄 이렇게 되죠. 다 같이 화랄, 화랄, 화랄. 자, 그렇게 발음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자, 맞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많이 쓰는 구어체죠. 얼화를 안 하면 매일 운이 아니고 우언이라 그랬죠. 우언이라 그랬죠. 그래서 주언 발음이 약하게 들어간다 그랬죠. 매일 주언 준이라고 발음해도 되긴 되는데 사실상은 발음이 들어갑니다. 준이라고 발음.
발음해도. 그래서 메이주원, 메이주원 어 발음이 약하게 들어가요. 사실상 실제로 음성 표기에 있어도 어 발음이 표기됩니다. 그냥 운 이 발음이 아니에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우리말로 이게 표기가 됩니까? 지금 우리말로 요게 우리말로 표기해서 운 이렇게 표기해도 되는데 이 표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 언하고 어 발음이 약간 들어간다 그랬죠. 원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메이주원 이렇게 돼요. 어가 들어갑니다. 그게 발음하게 되면 이제 얼얼하게 되면 나타나죠. 왜? 원래 이 발음이죠. 이 발음을 그 한어병원 방안에서 요거 너무 길으니까 요 두 개만 표기해서 이렇게 표기하자라고 했죠. 사실은 어 발음이 있죠. 그래서 어 발음을 그대로 발음하게 되면 주원 하고 요 발음이 들어가죠. 그럼 여기 규칙대로 하자면 요 n이 탈락하고 요 앞에 있는 운복에 권설작용을 한다. 그래서 draw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may drawer 다 같이 발음해 봅니다. may drawer may drawer 다 같이 may drawer 삼성은 반삼성으로 may drawer 이렇게 발음하죠. 만약 여러분이 운으로 발음했다면은 우 발음에 어 발음이 없이 운으로 발음했다 울 이렇게 되죠. 근데 사실상 울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이 안에 어라는 발음이 요 발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may drawer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자, 아셨죠?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러면 우리 요 비엔은 얼마 빼고 조비엔인데 비엔이 발음 이건 반죠. 방향을 나타낼 때는 이게 다 들어갑니다. 좌측 방 왼쪽이죠. 왼쪽. 조비엔 얼화하기는 n이 탈락하고 아에다가 얼화하죠. 그래서 비알 다 같이 발음합니다. 조비알 그래서 발음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가지 형태죠. 즉 쉽게 얘기하면 요거 9세대 신세대 북경사입니다. 조비알 이건 9세대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발음한다 그래요. 아에다가 얼어. 근데 신세대는 뭡니까? 알보다 더 편한 게 뭡니까? 얼이죠. 가장 편하다 그랬죠. 얼. 그렇기 때문에 얼로 발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조비얼 이렇게 발음하는 경향이 많아요. 물론 R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걸로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이러한 현상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 L 다이지에 할 때 그 L이라고 발음 안 하고 요즘 신세대는 얼로 발음한다. 그게 뭡니까? 점차 편한 형태로 약간 편한 형태로 약간 진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직접 학자들도 그런 의견을 내세우는 학자들도 있어요. 사실상 그건 증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야지 이제 증명이 되는 건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봅니다. 왼쪽이라 그랬죠. 다시 한번 발음해 봅니다. 조비알 저는 익숙해서 R로 하기도 합니다. 네. 자, 얼로 한번 해볼게요. 조비얼 자, 그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신발 깔창
우리 그 신발 좀 키높이 깔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깔창입니다. 이게 신발은 鞋 이런 뜻이고 이건 띠엔이 깔창 이런 뜻이에요. 예. 띠엔 깔창 이런 뜻이죠. 요것도 보면은 운미 n을 탈락시키고 아의 권설작용을 해서 발음하면 돼. 띠아 이렇게 발음하면 되죠. 다 같이 발음해. 鞋띠아 다 같이 鞋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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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것도 얼로 바뀌는 추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